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같이 즐기려 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미처 결혼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녀 귀신의 소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상도 안동 지방에 과거 시험 보러 한양으로 가던 권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권선비는 과거 시험에 몇 번이나 떨어진지라 주위 사람에게 창피하여 동행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살짝이 한양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다가 걸자가 오줌이 마려워 길 옆 으슥한 곳을 찾았습니다. 채통 있는 양반인지라 행여나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볼까봐 바지춤을 채 열지도 못하고 찔끔찔끔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오줌을 누다가 주변을 보니까 온통 무덤 천지였습니다. 화들짝 놀란 선비는 오줌을 채 다 누지도 못하고 바지춤을 얼른 여몄습니다. 그날 밤 선비의 꿈에 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쭉 빠진 몸매에 긴 타래머리를 풀어 헤쳤는데 허리가 수양버들처럼 낭창낭창하였습니다. 오뚝한 콧날에 계란형 얼굴을 한 처녀는 소복을 입은 채로 공중에 한 척 정도 떠서는 애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송각시입니다. 저의 소원은 남자의 귀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그 귀한 약물을 볼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선비님께서는 그것을 제대로 끄집어내지도 아니하고 볼일을 봤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무덤을 보고는 놀라서 황급하게 집어넣는 바람에 우리 동무들 가운데 그 좋은 것을 구경한 영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님께 부탁합니다. 과거 보러 가는 바쁜 걸음인 것은 알겠지만 날이 밝는 대로 어제 그곳에 오셔서 주장군을 다 드러내놓고 소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중 선비님의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말끝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뒷머리가 쭈뼛이 서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원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원기가 처녀 귀신이라는데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난 권선비는 가까운 냇가를 찾아가서 배가 터지도록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어제 오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아랫도리를 홀랑 벗고 아랫배가 차서 퉁퉁 분 놈을 끄집어내서는 치켜들고 시원하게 오줌 줄기를 뿜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의 꿈에 처녀 귀신이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소녀와 저희 동무들은 오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실컷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에서 가지고 있던 원한이 풀리게 되어 이제 저승으로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선비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선비가 소변을 보았던 곳이 그 처녀 귀신의 무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남자를 모른 채 죽은 여인은 저승으로 갈 수가 없어 영원히 이승을 떠돌아야만 하는데 선비가 무덤 옆에서 소변을 봄으로써 불쌍한 처녀들의 영혼을 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처녀 귀신들은 자주 선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선비는 처녀의 영혼이 시키는 대로 하여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게다가 아름다운 아내까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처녀 귀신은 선비의 결혼식 전날 밤 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선비님 문해에 대한 보답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승의 언저리를 떠도는 원귀의 생활을 청산하고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드려주셔야만 되는 부탁이 있습니다. 선비는 꿈속이지만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선비님은 저희의 힘으로 이제부터 조선 팔도를 다니며 벼슬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의 부탁을 들어주어 이승을 떠도는 송각시가 이제 더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각지에는 원귀가 된 처녀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처녀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승에서의 원한을 풀어 부처님의 땅 극락으로 가게 만드는 방법은 오직 네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덤 근처에서 오줌을 누는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남자의 약물을 보고 오줌을 통해 남자의 정기를 받아들이면 원귀는 생전의 원한이 풀리게 되고 마침내 극락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처녀가 죽으면 그 무덤을 봉토장으로 하지 말고 평토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왕래가 잦은 내거리의 한복판에 아무도 모르게 평토장으로 무덤을 만들어주면 처녀는 원귀가 되어 이승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남은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자의 약물 모양을 한 인형을 지프로 만들어 죽은 처녀의 관에 넣어야 합니다. 또 남자의 땀 냄새가 심하게 밴 옷을 수의로 사용하여 입관하여야 합니다. 입관한 다음에는 관 주위에 가시나무를 쌓아놓고 묻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가까운 곳에서 떡어머리 총각이 죽으면 그 남자와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십시오.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하면 이승을 떠도는 불쌍한 처녀의 원기를 더는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후 권선비는 평생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조선 팔도에 처녀 귀신이 그 모습을 보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입니다. 송각시는 처녀 귀신을 말합니다. 원귀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걸자는 남자 3인칭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약물은 음경, 즉 남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영가는 영혼입니다. 주장구는 남성의 성기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원귀는 원통하게 죽은 사람 귀신을 말합니다. 봉토는 봉분, 즉 흙을 쌓아 올려서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평토는 무덤을 평지와 같이 평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수의는 염습할 때 시신에 입히는 옷입니다. 떡거머리는 혼인할 나이가 지난 총각이나 처녀의 길게 따 느린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자료 및 문헌 속에 올립니다. 이야기의 얼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에 있는 임기설화 가운데에서 처녀는 평토장이라는 글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습니다. 김홍도의 그림 중에서 주막, 점심 등 몇 점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윤복의 그림 중에서 기생, 주막 등 몇 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능화가 짓고 이재곤이 옮긴 조선무속고, 이규태가 지은 한국인의 민속문화,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편찬한 한국민속신앙사전을 참고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